총선이 지금 78일 남았어요. 불출마 선언을 하셨지만 그래도 총선 시기에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서 그냥 출마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드시는지. 예, 오늘 하루하루가 어떻게 소중하신지 여쭙고 싶었어요. 뭐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사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하던 일이긴 한데 지난 4년 동안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정치 시작한 목표가 뚜렷했거든요. 목적이 있었어요. 일단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은 맞아요. 예. 제가 당사자니까 결자 해지를 꼭 하고 싶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정말 사람들 지켜주는 정치하고 싶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네. 찾아가고 지켜주는 그런 정치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그 두 가지 목표를 내가 달성했는가 그런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선한 영향력, 예, 한국 사회에 끼치고 싶어 하셨던 선한 영향력, 아마 많은 국민들은 그거는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최근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막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탄희 의원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사실 근데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요? 빛과 그림자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너무 제가 그 뇌리에 박힌 게 있는데요. 예.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의 모토가 사람 사는 세상이셨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 말은 명언인 것 같아요. 여기 가까이 있는 켄싱턴 호텔에 가도 네. 그 2층 한 구석에 걸려 있거든요. 198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초선 의원이실 때 네. 2년 차 때 손수 써놓으신 그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게 선거제 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고 나서셔도 네. 아예 권력의 절반을 내놓겠다. 맞아요. 임기도 줄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선거법만 바꿔달라 그렇게 요청하셨는데 사실 그때 뭐 저쪽 보수 정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서도 네. 안 받는 바람에 네. 선거제 개편이 안 됐었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저는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9년도에 돌아가시게 되는 도화선도 됐다고 생각해요. 그 반사 이 구조를 깨야지 네. 이 증오의 대상이 되는 맞아요. 이 상대 진영의 예. 이 뭐랄까요 지도자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거였는데 그걸 우리 못 끊어냈기 때문에 그 칼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다시 돌아왔죠. 참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로서는 노무현 대통령께 죄송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하고 선거법 문제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2002년에 그 대선 당시에 네. 그 민주당이 국민참여 경선 처음 했어요. 맞아요. 전국을 막 다녔거든요. 네. 그때 제가 현장 취재했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 사는 세상 이렇게 노란 풍선 들고 다니면서 네. 시민 행렬들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그동안 있었던 시민운동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건 안 되겠다. 전부 시민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나기도 하는데. 그때 참 대단했죠. 제가 그때 24살에 고시생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신림동에서 그때 고시생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구나. 예. 제가 고시 공부하면서 저도 3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광주 경선할 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3월 말. 그때 선관위원장 누구였죠? 정재승 변호사님이었나요? 정재승 변호사님. 네. 맞아요. 선관위원장 하시는데 네. 노무현 후보 595표. 저 숫자도 기억납니다. 네. 그때 딱 외치니까 사람들 다 주저앉고 네. 눈물 흘리고 네. 제가 그거를 인터넷으로 봤어요. 고시 공부하다가. 그때 제 기억에 아마 오마이TV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때, 유튜브 이런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예, 아마 그때 오마이TV는 아마 네. 그때 오마이TV가 했어요. 맞아요. 네. 이병환 씨 등이 했었어요. 4명이서 했었네요. 그때 하여튼 제가 보기엔 이랬던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좀 지역주의 청산, 87년 체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좀 다당제 모델과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가 수렴되는 정치 구도를 좀 만들자. 맞습니다. 지금도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게 심화됐죠. 맞아요. 그리고 네. 더 막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미워하고 죽여야 내가 사는 이런 방식의 정치가 귀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의원님, 그 지금 뭐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지켜주는 정치도 그렇고요. 4년은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뭐 저야 뭐 할 수 있으면 네. 더 잘하고 싶죠. 근데 지금 뭐 지난 4년 동안 제가 해보니까 이거 못하겠더라, 때려치겠다, 제가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만큼 이 중호정치 구조를 바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이걸 진짜 바꿔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선거법 우리가 퇴행시키면 그 구조가 고착화된다. 네. 못 돌아오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예.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거는 제가 막는 게 최소한의 의무고 도리고 뭐 국민들께 한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모든 걸 던져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렇기 아니, 때문에 다 던진 것이죠. 예, 네. 의원님,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물론 이제 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면서 병리평으로 회귀하려고 하나 그러다가 다시 또 민주당 내부에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고 전직 총리들이 나서서 연동형 비례제 가야 된다라고 강제하고 또 그런 입장을 가진 유시민 작가도 또 칼럼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이러면서 다시 민주당이 준연동형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마 이게 또 다시 또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결론이 안 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어서 네. 도대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사실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뭐 죄송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는 뭐 특히나 여기다 모든 걸 걸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좀 아쉬운 게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병리평 선거제로의 퇴행은요. 예.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또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 지지자분들이 저는 꼭 아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예요. 병리평 회기를. 돌려달라고. 예. 네. 예. 이거를 작년 여름에 시작했거든요. 예.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인정했죠. 8월 달에 자기들은 입장 정했다. 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월 15일이었나요? 맞아요. 네. 복리평 내놔라. 우리의 요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요구를 할까요? 만약에 병리평 돌아가는 게 민주당한테 도움되는 거면 미쳤다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좋은 제도 합시다. 이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죽이려고 드는데. 맞아요. 예. 지금 본인들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본인들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병리평으로 돌리자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병리평입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고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 심판 이 여론이 60% 가까이 공고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여러 정당들이 윤석열 심판 이 외치면서 윤석열 심판 구도로 총선이 치러지게 되면 폭망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걸 확인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해낸 게 병리평으로 돌리면 사표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3당, 4당, 5당, 6당 다 없어지고 네. 2당만 남게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계산하는 게 2020년 득표율로 병리평 계산하면 민주당 국민의힘 합쳐서 290석 된다는 거예요. 290석. 네. 그럼 290석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네. 국민의힘이 120석 최소. 그렇죠. 예. 할 수 있다는 거죠. 110석, 120석, 130석.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 100석 이하로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병리평이. 일당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100석 이하로 떨어지는 거. 예. 그 소위 말하는 개헌 저지선이 뚫리거나 네. 법률안 거부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의 탈출구로서 예. 병리평을 꺼내 든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싸워야죠. 병리평 반대. 싸워야죠. 절대 병리평 왜냐면 회기는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돼. 예. 그 우리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예.
겉으로는 민주당한테 이러는 거죠. 10석, 20석 얘네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본인들이 10석, 20석 같이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가 없죠. 예. 가끔 이제 병립형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예. 선의로 예. 민주당한테 한 석이라도 더 갖게 오게 하는 제도가 중요한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병립형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요. 그 뒷수를 보셔야 돼요. 네. 민주당의 의석수 늘어나는 만큼 국민의힘도 늘어나요. 맞아요. 예. 그 무슨 소용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이 나눠 먹기 좋은 구조긴 하죠. 네, 그러니까 예. 의미가 없는 거고 예. 국민의힘만 의석수 확보해 주는 건데 공지에 몰린 걸 탈출시켜 주는 예. 건데 그거 우리가 왜 해줍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한 거고 그걸 지금 6개월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자꾸 우리 당이 예. 어느 상황이 되면 좀 대우가 정비가 되고 예. 잘 가는 것 같다가 또 예. 어느 순간 또 흔들리고 있고 또 도대체 흔들리고 왜 이러는 제가 너무 겁니까? 답답한 근데 저는 거죠. 제일 답답한 게 제가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길게 논의를 하는 거냐. 네. 선거제도 빨리 결론을 내리고 지금 민생이 도탄에 빠졌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심각한데 저렇게 윤석열 정부하고 여당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자기들 정쟁만 몰입하고 있다면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대안의 담론들을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좀 정말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선거제도가 뭐길래 도대체 몇 달째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답답해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기다리세요. 제가 이제 12월 13일 날 불출마 선언까지 했어요. 원래 11월 달에 험지 출마하겠다. 그 전에 10월 달에는 직을 걸고 맞겠다. 네. 그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사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처음 한 게요. 22년도 4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제가 너무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농성을 하셨어요? 네.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사실 이 증오 정치 구조를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거저 먹은 거거든요. 네. 사실은 선거법만 대통령 선거법도 네. 결선 투표제만 있었으면 대통령 바뀌었죠. 이재명 네. 대통령이었겠죠. 그렇죠. 그만큼 선거법이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 잠이 안 와서 22년 4월 달부터 농성을 했으니까 거의 2년 가까이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12월 13일 날 불출마 선언하고도 지금 한 달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아니 이재명 대표 왜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진짜로 이번 주에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알기로는 용해인 의원이 예. 개혁연합신당 쪽에서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민주, 진보, 개혁선합 다 선거연합하자. 네. 그래서 지역구에 집중할 때는 지역구 집중하고 예. 단일화도 하고 예. 그다음에 비례대표에 집중할 정당들은 모여서 연합정당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용해인 의원이 먼저 제안을 했고 예. 오늘 아침에 시민사회단체들 200여 곳 이상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기자- 또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포함해서 전체 하나의 대우를 만들어라. 네. 지금 이거 잘못하면 예. 총선 구도 흔들린다. 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 심판 예. 이 구도로 치러야 되는데 예. 자꾸 무슨 정치공학적인 제3지대 빅텐트론 네. 이런 거 들고 나와서 막 예. 3자구도 4자구도 만들려고 하고 예. 또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 세력은 자꾸 인물 간의 네. 가치 정책 이런 거 없애버리고 그냥 인물 간의 선정적인 대결 구도로 몰고 간다. 네. 우리 여기 딸려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정신 차리자. 오늘 아침에 또 기자회견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화답해야 됩니다. 저희가 맏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야말로 용해인 신당이라고 불리는 뭐 비례선거연합 이 네. 정당 플러스 시민사회가 나서서 소위 얘기하는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라는 이런 틀을 만들어서 네. 거의 흡사 해방전국의 김구 선생이 만들었던 네. 그런 조직이 아닌가 싶은데 다 같이 모여서 민주당부터 정의당, 진보당, 그다음에 뭐 녹색당 등등등등 해서 제 정당들이 다 모여서 윤석열 심판의 슬로건을 걸고 네. 연대해서 이번 선거 치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런 상황이네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잖아요. 지금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했고 또 이태원 참사 이 특별법도 지금 거부하겠다는 사실상 의사를 밝혔고 네. 그러니까 이 민주 진보 개혁 대연합을 해서 연합 공약을 저는 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연합 공약을 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8개의 법률 그 22대 국회 열리면 우리 순서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네.
그것부터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제가 사실은 2016년, 17년 촛불 때 현장에 늘 있었거든요. 그때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정치개혁 의제가 뭐였냐면 연합정치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 소위 얘기하는 탄핵파 60여 분, 뭐 이런 분들이 함께 물론 집회에 뭐 그분들이 직접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후에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개혁 입법 연대를 통해서 말씀하신 선거제도 개헌 뭐 이런 등등의 개혁 입법들을 쫙쫙 추진한다. 근데 하나도 안 됐거든요.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 연합 정치를 네. 하려고 하면 네. 결국 선거제도 바꿔야 돼요. 예. 이 선거제도가 같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연합 대상들이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네. 떠올랐다가도 사라지고 떠올랐다가도 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연합 정치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성과를 내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소수가 되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번 21대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께 너무 죄송한 게 많고 특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들께는 180석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적어도 이 촛불에 몇 안 되는 정말 성과거든요. 네. 이 선거법하고 공수처 이 몇 가지 안 되는 이 성과마저도 우리가 되돌려 놓고 이걸 없애버리는 이런 국회가 되면 진짜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든지 일단 막아야 됩니다. 네. 거기에 모든 걸 다 쏟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클로즈업 안 되죠. 눈물이 그렁그렁 하십니다. 예. 제가 눈물 그렁거리는 국회의원 벌써 두 번째 뵙네요. 올해. 강성희 의원 와서 네.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니 지금 이탄희 의원이 그 진정성을 막 표현을 하시고 싶으신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세요.